특히 우리 콜리황 회장님이 얘기하신 컴페티션, 이거 너무 공감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그걸 잘 한번 서머리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 AI 시대를 살아갈까, 또 개인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될까,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혁명이 시작됐다고 한번 소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알파고 인간으로 이겼던 날이었죠. 방송이 언론이고 난리가 났지만 별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가 다르냐? 이번엔 그때와 달리요, 정말 우리 콜린황 회장이 보여준 것처럼 AI에 말도 안 되는 자본이 다 모였어요. 자본은 언제 움직이느냐? 검증이 완료됐을 때 움직입니다. 이래서 금융가에서 AI 버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닷컴 버블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 나온 용어죠. 버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닷컴 버블 때 100배가 넘어요. 그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버블이 뭘 만들까요? 혁명을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1, 2, 3차 산업혁명 때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대 자본이 일단 응축되었다가 그게 전 세계 모든 인재를 끌어모으고 그 끌어모았던 인재들이 혁명을 지속시키면서 이 혁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죠. 우리가 닷컴 버블 때 2000년 어느 날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80%의 닷컴 기업이 파산했어요. 그런데 이 혁명을 완성한 그 중요한 핵심 스마트폰, 아이폰은 2007년에 나왔고요. 유튜브는 2005년에 창업했고요. 에어비앤비 2008년, 우버 2010년이었습니다. 왜 혁명은 멈추지 않을까요? 한번 그 자본을 통해 새로운 신기술에 눈뜬 사피엔스 종족은요,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데일리도 왜 이름이 이데일리일까요? 2000년 창단하면서 데일리 앞에 인터넷과 그 시대를 예고하는 커머스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가 붙은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 혁명이 다시 시작된답니다. 그 징조가, 그 상징이 바로 축적된 자본의 규모입니다. 제가요, 기준점을 2020년 1월 1일 코로나 이전으로 잡았습니다. 애플이 1500조 1등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혁명이 왔어요. 인류는 코로나를 피해 이 디지털 세계로 갔고요. 또 생성형 AI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생성형 AI는 이 거대한 데이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빅테크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걸 주도하는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 지원금, 유동성 대폭발이 일어나죠. 그 돈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4년 만에 애플이 4,500, 마이크로소프트는 3배를 넘어서 4,600. 더 놀라운 건 엔비디아가 280조였던 기업이 4,300, 15배가 오른 거죠. 여러분, 저게 벌써 2년 전입니다. 10개 중에 7개가 AI죠. 11등이 테슬라, 12등이 브로드컴, 17위가 텐센트. 그래서 20개 중에 10개가 AI 기업이더라고요. 제가 이날 그 1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모아봤습니다. 2경 3천조 원. 이날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2,500.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시총합계는 2,500조였습니다. 저는 시총합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기업에 대한 인류의 미래 성장 기대치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을 살 때 인류의 기준은 똑같죠.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바로 팝니다. 그러니까 비싸도 산다는 건 계속 오른다는 거죠. AI에 대한 10개의 기업에 대한 인류의 기대치가 이날 2경 3천조였는데 대한민국 전체 기업에 대한 미래 성장 기대치가 2,500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대치는 2025년이 되면서 10개 기업 기준 3경원을 넘어갔고요. 새해가 되니까 4경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춤하고 버블 얘기가 나오는 사이에요, 하방으로 전방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도 1200조를 넘어서 세계 13위에 올라갔고요. 또 현대차 보세요. 50조에서 100조가 되는데 AI가 큰 역할, 피지컬 AI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투자 자본은 위축되는 게 당연한데 천만의 말씀 그대로일 뿐 아니라 저 리스트 보이시나요? 1위부터 10위까지 AI로 석유기업 아람코를 제외하고 전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4월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12위, 이제는
1500조까지 거의 접근합니다. 여기 대만의 TSMC 보세요. 2847조. 이게 인류가 자기 진심, 피 같은 돈으로 표시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라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2024년까지 AI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관심 가졌냐? 딥시크. 네, 그거 터지고 나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나는 매일매일 AI 잘 쓰고 있고 AI 시대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분, 유료 버전 구독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 해도 될까요? 인류가 자기 돈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미래 기대치를 올리고 싶어? 그럼 AI 실력을 보여줘. 여러분, 객관적으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는 6,500이에요. 2,500에서 6,500 가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서 4,000조가 주식시장에 생긴 건 아니겠죠. 전 세계 인류가 왜 대한민국에 4,000조를 더 투자했을까요? 너희 AI에 잠재력이 있어. 그걸 잘 키워봐 하고 던져준 돈이에요. 대한민국 개개인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I 실력을 보여줘. 그럼 내가 너희 미래에 투자할게. 여러분, 전 학생을 가르칩니다. 19살짜리, 20살짜리 애들한테 이 리스트를 보여주고 너가 가고 싶은 기업들, 전 세계 최고의 기업,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애들이 더 잘 알죠. SK하이닉스 가고 삼성전자 가겠다 그러죠. 그럼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AI로 숙제하면 F 줄 거야 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AI로 완전히 전환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러 가르쳐야 할까요? 대만은 이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요 반도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해안을 갖고 미리 본 거죠.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나요?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말고 경쟁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올해 세계관이 인류 문명 표준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게 우버 유사 서비스가 많고요. 여행 갈 때도 폰을 이용하고요. 뱅킹도 이걸로 하고요. 대한민국 표준방송 KBS인가 유튜브인가요? 사장님 KBS 두려우세요? 시청률 1% 이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KBS 뉴스가. 레거시가 지배하고요. 시스템이 지배하고 60대 이상의 이 견고한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는 건 데이터를 보면 이미 착각이 되었죠. 그 권력은 많이 소비자한테로 또 시민한테로 이양했는 지 오래입니다. 이 자발적 선택이 보여주는 데이터가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우버도 불법, 에어비앤비도 불법, 암호화폐 발행 금지, 플랫폼은 다 안 좋아, 대기업은 다 나쁜 거야, 뭐 이런 걸로 20년을 계속 사회의 세계관을 인류의 디지털 문명 표준으로부터 격리시켜 왔습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쇄국 정책이라고 불러요. 7만 년 호모사피엔스 역사에 규제를 통해서 세계 문명 표준으로부터 격리시킨 상태에서 살아남고 생존한 그런 종족도 사회도 국가도 없습니다. 반면 보세요. 왜 우버가 219조일까요? 우리 언론이 뭐라고 그러나요? 저거 기술이 뭐가 있어요? 앱 하나 달랑 만들어서 착취하는 구조 만든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돈을 저기다 할까요? 택시회사 사장님 규제를 보호받아. 그럼 어디다 투자할까요? 우리 회사에? 없어질까 공부하면 금방 아는데, 좀 있으면 무인택시 나온다는데, 이미 미국에서 중국에서 돌아다닌다는데, 그럼 고객 리스트에 플랫폼에 서비스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거기다 AI 에이전트만 탑재하면 저희가 유리하겠네. 그래서 보편적 인류가 공부한 끝에 저 플랫폼에 돈을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진짜 진심이에요. 저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 많은 규제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대한민국의 95%가 두렵습니다. 특히 입법기관의 평균 연령, 국회의원 평균율 61세죠. 여러분, 61세 분들한테 AI 공부해서 다음 세대 준비하세요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천천히 가고 규제 만들어서 보호하자는 게 좋을까요? 대한민국에서 AI 시대 온다고 반가울 사람 우리 김정우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 빼면요 95% 솔직히 두렵습니다. 안 쓰시잖아요. 그죠?
그럼 막고 싶죠.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세계관입니다.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요, 결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걸 제대로 알아본 게 누굴까요? 디지털 세계에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주가는 어떻게 오르는지, 투자를 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전부 겸하고 있고, 그걸 통해 심지어는 자기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고 부도 창출하고 있는 바로 디지털 세대가 이걸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나이든 세대조차 디지털 AI 미래가 있구나 하고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진심입니다. 여기서 세계관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AI 출발점, 혁명의 출발점은 누가 뭐래도 40개월 전 챗GPT입니다. 이게 등장하고 나서 인공지능이 실현되기 시작한 거죠. 2025년이 되니까 3경원이 모였다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경원의 1%가 300조입니다. 제가 대기업한테 경쟁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 어느 정도 합니까? 5에서 10% 시총에. 그럼 1000조에서 적어도 1000조에서 3000조의 돈이요 매년 AI에 투자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챗GPT가 이길까요? 제미나이가 이길까요? 아니면 클로드가 이길까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역사에 보면 구글이 야후를 이겼듯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승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3000조를 준 기업이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그래서 기를 쓰고 데이터 센터 이거 되네 만들고 메모리 투입하고 인재 끌어들이고 그럼 그 3000조의 돈이 어디로 오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대한민국한테,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젠수장 보세요. 2025년 CES 때 14대의 휴머노이드하고 등장했어요. 아니 GPU 넘버원으로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휴머노이드? 그래서 뭐라 그랬냐? 나는 내 지분을 투자할 각오가 돼 있다. 여러분 젠수장이 1% 팔면 70조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예산 37조예요. 70조의 자본을 넣는 사람이요 1%만 팔아도 나 700조까지 쓸 거야. 그러니 피지컬 AI 하는 사람 그 파트너를 얘기하는데 안 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피지컬 AI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CES가 AI 범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돈 버는 데가 시작되죠. AI가 2024년을 거치면서 된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바로 미국은 그럼 이거 하드웨어로 인공 뇌센터 만들어야 된다. 700조짜리 스타게이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혜택을 가장 맨 먼저 많이 준 게 뭘까요? 반도체 만드는 TSMC, 엔비디아 그리고 그 옆에 HBM 붙이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혜택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가 뭐죠? 이게 돌게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전기 관련 인프라 기업 두산 에너비레이트라든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일렉트릭 같은 변전소 변압기 전기 인프라 기업이 부제조업에서 갑자기 AI 인프라 기업을 뜬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 하나만 바꾸면요. 내가 사양산업 제조업에서 AI 인프라 기업이 된다.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럼 거의 모든 산업이 이 준비를 해야겠죠. 그럼 그것과 관련된 인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로봇 등장해서 BMW 공장에서 일하는 거 보여주기 시작했죠. 제일 어렵다는 가사도우미도 이제 벌써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 물류센터에서 도입하는 일, LLM이 발전하고 점점 더 반도체가 진화하니까 이거 된다. 여러분 이거 왜 옛날에 안 됐을까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45만 개의 부품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로봇 안 팔리죠. 누가 돈 대고 있을까요? 중국은 정부가, 미국은요. 3경원의 자본이 야 매출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5년간 500조 써. 우리나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작년에도 5,400억 적자예요. 아무도 걱정 안 하죠. 왜? 그게 현대자동차의 주가를 시총을 50조에서 120조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니까요. 이게 인류가 투자해 주는 겁니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AI를 총괄 지휘하는 시스템, 거기에 드론, 수상 전투정 이런 것들이 다 붙어서 AI 전쟁 1.0 시대가 시작되는구나를 이미 검증했어요. 중국도 그걸 깨닫고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에 피지컬 AI가 있는 겁니다. 인재 경쟁도 보세요. 아니 2001년생 데이트키한테 저커버그가 3,300억을 사이닝 보너스를 줬습니다. 무슨 옥탄이에요. 성지하사와 1,400억. 하이라이트는 알렉산더 왕이죠. 97년생 알렉산더 왕을 데려오기 위해서 저 회사를 샀는데 저커버가 19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무슨 20조나 쓸 일이냐 인재를 데려온다고. 그랬더니 그래봐야 우리 회사 지분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혁명을 일으키는 자본의 힘입니다. 이게 돌아야 우리나라가 도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4천조가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제일 필요한 게 반도체죠. 그래서 타이완이 이렇게 기가 막힌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타이완은 그냥 통째로 정통으로 이 디지털 AI 전환 시대의 핵심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준비가 잘 됐던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성장한 국가가 올해 1분기 7% 성장이라고 하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온 국민이 다 관심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두 개 기억나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 2년 동안 난 AI 준비를 얼마나 했었나.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가 반성문 냈더니 거 봐라. 너희 그러다 망할 줄 알았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칼럼만 10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7조 이익을 냈어요. 그게 잘 된 이유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나요? 빨리 남자한 얘기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지에 관심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세계관이에요. 저한테 AI 관련해서 질문한 기자들 보면요, 맨 이런 거만 물어요. AI로 숙제하는 애들은 어떻게 잡아내십니까? AI로 교육혁신은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그 세계관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다행인 건 뭐냐? 우리 꼴리황 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인프라 너무 괜찮아요. 첫째,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이게 국력이에요. 이걸 미국이 검증을 했죠.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와, 전 세계에서 그걸 만드는 게 우리하고 대만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밖에 없습니다. 저기 뭐 세계에 몇 개 국가 경쟁력이 있다.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아무도 반도체 없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아무리 투자해도 안 돼요. 끝났어요. 우리 둘밖에 파트너가 없어요. 두 번째, LLM.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 덕분에 데이터 학습 주권이 있고요. 그동안 LLM에 많은 투자를 하고 연구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피지컬 AI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위에 설계할 줄 알아야죠. 이 위에 LLM 탑재할 줄 알아야 됩니다. SLM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가 제조업이에요. 아니 자율주행차를 만들건 로봇을 만들건 제조업 역량이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그런 제조업 역량이 있는 국가 있나 보세요. 전 세계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나라 우리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제조업이 취약하고요. 거대 상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일본은요. 반도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미중 패권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네. 특히 피지컬 AI는 선천적으로요. 미국이 중국 걸 살 수가 없어요. 정보를 다 받아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산 휴머노이드를 샀는데 얘가 나 출근하니까 막 해킹을 해요. PC를. 당에서 뭘 보내려고 그랬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면서 자율주행을 학습하더라도 정보를 다 가져와서 서버에서 학습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미국이 이걸 허락할 리가 없죠. 그걸 알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꾸 파트너십을 맺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 테슬라 했죠. 일단 반도체부터. 또 해칭하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제조 설비를 미국으로. 제조업도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분 AI가 들어오고 데이터 센터 연결되고 반도체 올라가면 피지컬 AI까지 가면 제조업 혁신은 미국의 숙명이 돼요. 미국이 제일 취약한 게 뭘까요? 소프트웨어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돼. 근데 이번 전쟁에서 봤듯이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을 제조업 역량이 취약한 겁니다. 그게 군사가 됐건 제조업이 됐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잡은 겁니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방위산업 우리나라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가 왜 HD 현대를 극찬했느냐? 소프트웨어 기업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과연 제품 공장 라인이 전부 디지털로 운영이 되느냐예요. 중공업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었던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젠슨 깜부치키입니다. 여러분 저분이요 1년 내내 피지컬 AI 파트너 누구 좋을까 막 이렇게 찾아다녔어. 전 세계 저요 저 좀 손 좀 잡아주세요 그랬는데 이 어마어마한 세계 넘버원이요 일부러 깜부치키를 잡았어요. 깜불 맺자 이거죠. 여기 대만이시지만 이분 대만 분이고요. 대만은 가족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죠? 의형제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깜부라는 식당을 정하고 이분이요 이런 거 이벤트 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론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63년생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런데 언론이 다 공개하고 러브샷까지 하고 쇼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전 세계 선호한 겁니다. 피지컬 AI 내가 관심 있다고 그랬잖아. 얘네들이 제일 좋은 파트너예요. 그럼 이때부터 자본이 대한민국에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2025년 3월까지 우리 코스피 지수 2,500이었어요. 2,500조. 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제가 얘기한 AI에 관심을 보이고 준비한 사람들한테만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죠. 실적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4억 원을 몰아줬는데 안 쓰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존, 구글, MS, 오라클, 메타 어디다 투자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데요. 여기 전쟁터니까. 거기다가 클로드가 나오죠. 새로운 클로드가 나왔는데 너무 좋대더라. 그러니까 혁명은 계속되겠네. 아까 얘기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이게 뭐냐면 야 이제 질문을 잘할 필요 없다. 다 집어넣고 나 진짜 내가 영업하는 전략 좀 짜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되기 시작하죠. 그걸 증명한 게 뭐냐? 마두로 체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두로 잡았는지 아세요? 팔란티어의 보담이라는 시스템이요. 베네수엘라의 그 방위 체계 시스템 전체를 다 파악해서 데이터로 다 넣어준 거예요. 클로드한테. 그리고 미군, 야 우리는 2부대 다 들어갈 거야. 그럼 이거 다 가지고 컨텍스트가 다 들어간 겁니다. 군사작전자죠. 이런 겁니다. 처음에 딱 나왔을 때요. 미군 사망자 확률 57%. 우리 기준은 미군 사망자 확률 0%야. AI가 그 AI 에이전트를 컨텍스트로 계속 돌린 겁니다. 작전을 계속 변경하면서 수만 번을 돌린 끝에 미군 사망자 확률 0.07%가 나왔대요. 그리고 그 작전은 바로 부대별로 다 하달됩니다. 장군이 한 건 뭐냐? 승인 딱 눌렀어요. 그리고 5분 만에 미군 사상자 한 명 없이 성공했죠. 그래서 미군 국방부에서 AI 됐다. 그걸 그대로 이란에 적용해서 첫 번째 미국 이란의 리더급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검증이 됐어요. 그럼 안 쓰겠습니까? 야, 나 이번 소송에서 작전 짜줘. 쓰겠죠? 야, 나 이번 비즈니스 하는데 지금 우리 재고는 이만큼이고 저쪽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건 뭐고 야 경쟁 전략 짜줘. 다 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제일 급하네. 그걸 다 깨달은 빅테크들이 그 경쟁을 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지었고 메모리 사겠다고 5배 줄 테니까 해달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구나. 이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또 어깨동무하고 러브샷 했다고 바로 돈 되나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HBM4 사겠다고 바로 3월 16일 날 GTC에서 발표하고 오더 냈잖아요. 또 젠슨 뭐라 그랬어요? 미래 모빌리티는 현대화로 가겠다. SK 최태원 회장님 저기 추천받았어요. 여기 물론 리사수 같은 분을 비롯해서 대만에 엄청난 사람들이 저기 가 있을 거예요. 왜? 그동안 대만은 투자 안 했거든. 반도체가 미래다. 우리는요. 우린 그게 부족했던 거죠. 세계만의 공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57조 냈다 그러니까 그냥 냈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1등 애플, 엔비디아, 그 다음이 삼성전자예요. 여러분 저걸 시총을 하면요. 삼성전자 저 정도 이익 내면 5천조까지 시총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게 2년간 계속 된다 그러면 여러분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겁니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반도체 만드는 단 두 기업이 대한민국에
영업이익 400조를 올해 풀어줄 거예요.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 이걸 나눠 먹을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게 할까? 여기서 우리는 산업을 어떻게 혁신시켜서 전부 AI라는 걸로 기대치를 높여서 미래에 대한 기회를 어떻게 점핑시킬까?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타이완과의 컴페티션이 진짜 컬리황 이 회장님이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는 베스트 파트너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메모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좀 공부하세요. 지금 나는 무료로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 무료는 나를 기억 못해요. 컨텍스트 엔지니어의 핵심 뭔지 아세요? 제가 맨날 쓰고 궁금해하고 뭐하고 다 집어넣은 걸 얘는 그 메모리를 통해서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알려줘요. 이런 서비스가 있고 얘의 지능 지수는 스탠포드 박사학위 소시자고 나를 위해 열정적으로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든 관수리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안 했습니다. 나의 경쟁력이 추락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어떤 산업이건 AI를 나의 베스트 파트너로 쓰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까? 대한민국에 기회가 있다는 건 전 세계 자본이 우리 시장에 우리 기업에 투자해준 걸로 증명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길은 뭘까? 우리 이제 패스트 팔로우를 멈추고 퍼스트 무버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퍼스트 무버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죠. 퍼스트 무버의 베스트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고 있는 타이완과 손을 잡고 세계 패권의 퍼스트 무버로 가고 있는 미국의 베스트 파트너가 된다면 저는 그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 가능하냐? 여러분, 세계 넘버원이 우리하고 깜부를 맺자고 찾아온 게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이걸 더 크게 증폭시키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세계관의 전환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 반도체뿐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전체를 혁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함께 레벨업,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 AI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